이 망할 것! 네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해? 박진수가 아내 서미애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설날 아침 한옥 대저택의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미애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지만 진수는 더욱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깁니다. 당신 미쳤어? 나 좀 놔줘. 네가 어머니의 가보를 깨뜨리고도 반성은커녕 뇌의 목소리를 높이다니? 강금자는 차갑게 웃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 동안 품어온 증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수야, 그 여자를 당장 내 집에서 내쫓아. 진수는 어머니의 명령에 서미애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냅니다. 서미애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다칩니다. 한복 치마에 피가 묻어납니다. 당신도 어머니도 미쳤어. 나 이제 못 참아. 문이 쾅 하고 닫히고 서미애는 현관 밖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중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명절 아침 그녀의 한복은 흙과 눈물 그리고 피로 얼룩졌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서미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남편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시어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미워했는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요, 아가씨? 불현듯 나타난 노파의 목소리에 서미애는 고개를 듭니다. 108알의 붉은 염주를 손에 든 노파가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서미애, 내 딸. 노파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미애는 화들짝 놀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왜 내 딸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27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노파는 서미애의 손을 잡고 염주 하나를 건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은 오명주. 너와 강금자 그리고 내 남편 집안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서미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오명주를 바라봅니다. 낯선 노파의 말은 미스터리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진지함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이 모든 혼란의 뒤에는 45년 전 시작된 비밀과 27년 전 바뀐 아기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박진수 가족의 한옥 대저택. 이런 망할 것 또 잘못했어. 강금자의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고가의 백자 찻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납니다. 서미애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서둘러서 15년이야. 15년이나 이 집안의 며느리로 있으면서 아직도 이런 실수를 해? 그 비싼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덜렁거려도 되는 거야. 강금자의 손가락이 서미애의 얼굴을 가리키며 떨립니다. 결혼 후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된 것까지 항상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남편, 박진수, 이리 좀 와봐.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집에서는 항상 무기력한 그는 망가진 찻잔을 보더니 한숨만 쉽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거였는데. 또다시 남편은 어머니의 편을 듭니다. 당신도 실수로 그런 건데. 15년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오늘따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실수? 15년 동안의 실수가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 본성이야. 본성이요? 제 본성이 뭔데요? 15년 동안 당신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것 참아온 제 본성 말인가요? 서미애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입니다. 처음 보는 반항적 태도에 강금자는 경악합니다. 뭐라고? 감히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강금자가 서미애의 머리채를 움켜쥡니다. 격렬하게 잡아당기며 현관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 천한 것,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준 것부터가 실수였어. 어머니, 제발요. 진수가 외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강금자가 현관문을 열고 서미애를 밖으로 내던집니다. 한복 차림의 서미애는
문턱에 무릎을 다치며 쓰러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진수는 그저 문 뒤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일단 어머니 화 좀 가라앉으시면 데리러 올게. 문이 닫히고 서미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피 흘리는 무릎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복 차림 그대로 서미애는 근처 공원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벤치에 앉아 통곡하던 그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요, 아가씨? 108알의 붉은 염주를 손에 든 노파가 그녀 앞에 서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집안일로 좀. 서미애, 내 딸. 노파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서미애는 화들짝 놀랍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27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노파는 서미애의 손을 잡고 염주 하나를 건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미애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무슨 진실인가요? 내 이름은 오명주. 너와 강금자 그리고 이 가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지. 내가 진정 누구인지, 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지 이제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시어머니는 내 원수야. 45년 전 그녀는 내 딸을 빼앗아 갔어. 서미애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27년 전 그녀는 너와 다른 아기를 바꿨지. 세브란스 병원 신생아실 간호부장으로 일할 때였어. 저는 바뀐 아기라고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내 진짜 할머니는 바로 나야. 내 어머니는 내 딸이었어. 서미애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오명주는 찢어진 금박 족자 조각 하나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족자야. 45년 전 강금자가 찢어간 거지. 증거는 모두 여기 있어. 서미애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지만 왠지 모를 진실감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15년간 시어머니에게 받은 학대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나를 따라오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이 있어. 오명주가 천천히 걷기 시작하자 서미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노파가 말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력과 45년간 숨겨진 복수극을 매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27년 전 바뀐 아기의 정체, 99.9999% 일치한 DNA 검사의 비밀, 9분 17초 CCTV에 담긴 살인 장면이 궁금하신가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금자 여사라면 45년 전의 복수를 위해 무고한 며느리를 학대했을까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밝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 부모님이, 그리고 왜 제게 이런 말씀을. 내 시어머니 강금자, 그녀는 27년 전 그 병원의 간호부장이었어. 그리고 내 딸은 그날 출산 후 갑자기 실종됐지. 오명주의 눈에 슬픔이 서립니다. 서미애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제 시어머니가요? 하지만 이게 저와 무슨 관계가.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일부러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했지. 15년 전 내가 박진수를 우연히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서미애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왜 결혼을 허락했는지 항상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제가, 하지만 왜요? 왜 저를?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할 진실이야.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니까. 오명주는 108개의 염주 중 하나를 떼어내어 서미애에게 건넵니다. 이 염주를 가지고 가. 그리고 내 친정에 가서 진실을 물어봐. 그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서미애는 얼떨결에 염주를 받아듭니다. 여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할머니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 볼게요. 남편이 걱정할 거예요. 그 사람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 조심하렴, 내 딸. 오명주의 말을 뒤로하고 서미애는
한약방을 나섭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 한편 박진수의 집에서는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서미애를 보며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셔서 나갔다가 왔어요. 이제 와서 뭐가 궁금한데요? 서미애의 태도가 평소와 다릅니다. 항상 미안해하고 사과하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빨리 들어가서 사과드려. 사과요? 머리채 잡히고 쫓겨났는데 제가 사과를? 서미애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번쩍입니다. 진수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오늘 왜 이래? 어머니가 잠깐 화내신 거지. 항상 그랬듯이. 항상 그랬던 게 문제예요. 당신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진수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습니다. 그때 2층에서 감금자가 내려옵니다. 왔어? 이제 정신 차렸나? 서미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명주가 준 염주를 꺼내 손에 쥡니다. 그 모습을 본 감금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집니다. 어디서 그걸? 오명주라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제게 27년 전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감금자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 나는 몰라.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오히려 서미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이름도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모르시는지 확신하세요? 감금자는 말을 더듬다가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미애는 결심합니다. 오명주의 말대로 친정에 가서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서미애는 휴가를 내고 친정을 찾아갑니다. 오랫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부모님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꼭 만나봐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입양됐나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어머니의 손이 멈칫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니? 서미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했던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명주라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오명주, 그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격앙되어 서미애는 놀랍니다. 공원에서요. 제가 울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 제가 27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기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냅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니? 서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7년 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15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혀온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어요. 친정에서 나온 서미애는 결심합니다. 오명주를 다시 찾아가 모든 진실을 알아내기로. 그리고 그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45년 전의 비극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수의 집 앞, 서미애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합니다. 이제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 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결심한 듯 문을 엽니다. 거실에는 진수와 감금자, 그리고 아들 성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성준이 달려와 안깁니다. 평소엔 반항기 가득했던 아들이 오늘따라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왔어요? 감금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서 들어와 앉아. 서미애는 경계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오명주가 준 족자 조각과 염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지? 어머니가 잠시 감정을 못 추스르셨던 거야.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서미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감금자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그러나 금방 태연한 표정을 되찾습니다.
그래, 20년 넘게 간호부장으로 일했지. 왜 27년 전에도 그곳에 계셨나요? 이번엔 강금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무슨 뜻이지? 그냥 물어봤어요. 제가 태어난 병원이라서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그보다 저녁 먹자. 어머니가 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셨어. 식탁에 앉은 네 사람.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갈비찜 맛있어요. 성준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 성준이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내 엄마는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강금자의 말에 서미애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 것 같네요. 그래, 어디 갔다 왔길래? 한약방에 갔었어요. 명주한 약방이라고 아세요? 강금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성준과 진수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서미애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데 어디 있는 한약방이니? 강남 쪽이에요. 거긴 신기하게도 45년 전 이야기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뭐, 무슨 소리야? 강금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서미애는 천천히 염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순간 강금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수가 놀라 묻습니다. 그래. 갑자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먼저 들어가 볼게. 강금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미애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무언가 확신이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진수가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 없었어. 그저 나를 되찾아가는 중이야. 식사 후 서미애는 혼자 방에 들어가 전화를 겁니다. 엄마, 지금 시간 되세요? 좀 뵙고 싶은데 물어볼 게 있어요. 서미애가 전화를 끊자 진수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친정엄마요. 내일 좀 만나려고. 진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미애를 바라봅니다. 요즘 왜 이래? 갑자기 한약방이니 친정이니. 내가 왜 이러냐고요? 15년 동안 당신 어머니의 구박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좀 나 자신을 찾아보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서미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 아니면 어머니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시는 걸까요? 무슨 비밀? 서미애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척 할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요? 서미애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수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미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거짓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강금자와 진수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서미애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설마 오명주가 염주를 보셨잖아요.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돼. 2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야. 서미애는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금자의 다음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절대 진실을 알려선 안 돼. 알게 되면 우리 가문이 무너질 거야. 서미애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보다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정체,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진 45년의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음 날 오후 서미애의 친정집. 오랜만에 찾은 친정은 여전히 아늑했지만 서미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 출생에 대해 어떤 의심이라도 있었나요? 두 사람은 조용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서미애 어머니의 눈에 불안감이 서립니다. 그녀의 손은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어제 이 염주의 주인을 만났어요. 서미애는 오명주가 준 염주를 보여줍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립니다. 그 여자를 만났다고? 네,
오명주 할머니요. 저한테 내 딸이라고 부르시던데요. 서미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애야, 말하려고 했었어. 몇 번이고. 하지만 엄마, 우리가 입양한 건 맞아. 하지만 합법적인 입양이었어. 27년 전 너를 낳은 엄마는 산후출혈로 사망했대.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그래서 친척이라는 사람이 널 데리고 와서. 서미애는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손에 쥔 서류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입양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친척이라는 사람, 혹시 강금자 아닌가요? 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직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박진수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서미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몇 년 전 강금자가 찾아왔었어. 내가 자기 아들과 결혼한다면서 우리 보고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 협박이요?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된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 아마 대학 때부터 널 지켜봐왔던 것 같아. 서미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누군가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저한테 무슨 원한이? 원한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 친가에 있는 거지. 친가요? 오명주 할머니 말인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명주는 내 외할머니야. 내 친어머니가 그분의 딸이었어. 그럼 제 친어머니는 어디? 강금자가 하는 말로는 산후출혈로 돌아가셨다더구나.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듯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뭐요? 요즘 가끔 누가 우리 집을 감시하는 것 같아. 강금자가 보냈을지도 몰라. 서미애는 충격에 빠집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친정까지 감시한다니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는요? 모르겠다. 정말로. 강금자가 모든 정보를 통제했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내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고아라는 것뿐이었어. 서미애는 손에 쥔 입양 서류를 다시 읽어봅니다. 서류상에는 부모 사망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명주 할머니가 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심해라, 미애야. 강금자 여사는 그 집안은 위험해. 내가 그 집에 시집가는 걸 그렇게 반대했는지 이제 알겠지? 서미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무서워, 미애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이미 15년 동안 상처받으며 살았어요.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서미애는 결심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알겠어요. 이제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친정을 나서며 서미애는 뒤를 돌아봅니다. 문가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도 27년 동안 이 비밀을 간직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엄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그리고 날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애야, 넌 언제나 우리 딸이야. 친정집 문을 나서는 서미애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걸어 나오던 중 서미애는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발견합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서미애가 뒤돌아보자 차는 급히 시동을 걸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닥칠 위험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서미애는 핸드백에서 오명주가 준 염주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그날 저녁 박진수의 집. 서미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정적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나 성준의 게임 소리가 들렸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서미애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강금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다들 어디? 성준이는 학원에, 진수는 병원 응급실에 호출됐어. 강금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미애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주시합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니? 친정에 다녀왔어요. 무슨 얘기했어? 서미애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제 출생에 관한 이야기요. 강금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들었겠구나. 쓸데없는 소리라뇨? 제 인생에 관한 진실인데요. 두 여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27년간의 비밀과 15년간의 학대,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강금자가 갑자기 서미애의 팔을 움켜잡습니다. 그녀의 소나기는 68세 노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들어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 집안에 미련을 두지 마. 내 아들에게도 좋지 않아. 서미애는 놀라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충고야.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지금 내 위치는 이 집의 며느리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제 위치요?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제 부모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된다면 강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진수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미애는 남편을 향해 돌아섭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어머니가 제 출생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진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갑니다. 무슨 말이야? 서미애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야? 서미애가 한 걸음 다가섭니다. 그녀의 눈에는 15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 원수의 자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날 15년 동안 이 지옥에 가두었다는 게 아니라고. 진수의 얼굴에 충격이 번집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지만 강금자는 이미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강금자는 대답 없이 계단을 오릅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미애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어. 난 서미애. 15년 동안 당신네 집안의 노예처럼 살았던 여자야. 하지만 이제 내 진짜 정체를 찾아갈 거야. 서미애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어디 가는 거야? 진수가 당황하며 따라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워버린 내 과거를 찾으러 가요. 45년 전부터 시작된 이 비밀의 진실을 밝히러. 강금자는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창백한 표정으로 아래층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미애가 문을 열려는 순간 학원에서 돌아온 성준이 들어옵니다. 엄마, 어디가? 서미애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이번엔 진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할 일이 있어. 곧 돌아올게. 할머니랑 싸웠어? 아니, 그냥 엄마가 누구인지 찾아보려고. 성준의 눈에 의문이 가득합니다. 15살 소년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서미애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성준아, 나중에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엄마를 믿어줄래? 성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미애는 마지막으로 강금자와 진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내가 강금자 여사의 원수의 손녀라는 사실을. 그래서 15년간 날 시어머니 학대 속에 방치한 거야? 진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합니다. 그의 눈에서 회한과 죄책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미애야, 난. 서미애는 숨을 참으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27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진수가 마침내 인정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오명주의 한약방, 다음 날 아침 알고 있었다고? 결혼 전부터? 오명주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서미애를 바라봅니다. 어젯밤 남편의 고백 후 곧장 이곳으로 온 서미애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네, 진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했다고요. 오명주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염주를 천천히 굴립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강금자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할머니, 이제 모든 걸 알려주세요. 제 친어머니는 누구고 왜 강금자 여사가 이런 짓을 했는지. 오명주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어제 서미애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내 딸 오수진이야. 45년 전 그녀는 서울대 의대생이었지. 의대생이요? 그래. 그리고 그때 같은 학교 의대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 박상현이라고. 혹시? 그래. 박진수의 아버지지. 너희 시아버지. 서미애의 눈이 커집니다.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둘은 같은 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상현이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 강금자였어. 오명주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4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자는 내 딸을 증오했어. 약혼자를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서미애는 입을 다물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하나둘 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 상현이의 아이였지. 하지만 상현이는 이미 금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였어. 그럼 저의 친아버지는? 그래, 박상현이 내 친아버지야. 넌 박진수의 이복 동생인 셈이지. 서미애의 온몸이 떨립니다. 박진수가 자신의 이복 오빠라니.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와 진수는 근친 결혼이라는 뜻이야. 강금자가 바로 그것을 노린 거지. 오명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서미애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줍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산후출혈로. 오명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 딸은 27년 전 내가 태어날 때까지 살아있었어. 그럼 어떻게? 출산 직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강금자가 그날 당직 간호부장이었지. 수진이는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오명주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9분 17초 기록상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나와 있어. 하지만요. 그날 다른 간호사가 CCTV를 봤어. 9분 17초 동안 강금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만 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 서미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시어머니가 친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뒀다니. 그리고 그 직후의 아기. 바로 너를 데려가서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했어. 상현이의 핏줄을 지우려고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저를 다시 이 집으로? 왜 진수와? 오명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복수야. 강금자는 단순히 너희를 헤어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 너를 평생 괴롭히고 싶었던 거지. 내 안에 흐르는 오수진의 피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으니까. 서미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염주를 바라봅니다. 108알의 붉은 염주가 마치 피처럼 붉게 빛났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오명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DNA 검사를 해보자. 내가 내 친할머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 서미애는 결심한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검사를 하러 갈게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은 아직도 있나요? 병원에서는 폐기됐다고 하지만 강금자의 집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녀는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물건들을 없애지 못해. 일종의 죄책감이랄까? 서미애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 그녀는 이미 한 대학병원의 유전자 검사실에 전화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2시간 후에 검사 예약이 되어 있어요.
결과는 급행으로 내일 나올 거예요. 오명주는 서미애의 손을 꼭 잡습니다. 45년 동안 기다려왔어. 하루 더 기다릴 수 있어. 한약방을 나서는 서미애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실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 강 여사님, 서미애 씨가 지금 한약방에서 나왔습니다. DNA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했답니다. 대학병원 로비. 다음 날 오후 서미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받아온 DNA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오명주는 정말 그녀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이런 높은 일치율은 유전자 검사실 김도진 교수가 안경을 고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관계임이 확실합니다. 이 정도 일치율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서미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오명주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박진수의 이복 동생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근친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미애 씨? 익숙한 목소리에 서미애가 고개를 들자 로펌 동기였던 김석현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석현 씨, 여긴 어쩐 일로? 어머니 검진 때문에. 근데 당신은 15년 만이네. 대기업 법무팀 에이스가 변호사 업계를 떠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었는데 서미애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잘 지냈어? 그럭저럭. 지금은 자기 로펌 차렸어. 김도진 법률사무소라고. 서미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진? 혹시? 그래, 내가 김도진이야. 그럼 방금 전 유전자 검사실 김도진 교수는? 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둘 다 우리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진이라고 지었거든. 서미애는 문득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진은 변호사였고 그의 동생은 유전자 검사 전문가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진 씨, 시간 좀 있어? 도움이 필요해. 카페에서 서미애는 모든 이야기를 도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당신 친어머니를.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DNA 검사로 오명주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라는 건 확실해졌어.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27년 전 기록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법원 명령으로 병원 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 정말? 그리고 9분 17초 CCTV 영상을 감금자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 집에 가서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서미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위험해. 감금자는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그럼 진수를 설득해 볼래? 그도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서미애는 망설였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편이었지만 그도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이복 동생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 박진수의 병원 사무실. 저녁.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오다니. 서미애는 진수의 사무실 문을 닫고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DNA 검사 결과야. 서미애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오명주 할머니가 내 친할머니야. 그리고 내가 당신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 당신과 내가 이복남매라는 거지. 진수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진수야, 우리가 이복남매라는 것도. 진수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미애야, 들어봐. 나도 처음엔 몰랐어. 결혼 직전에 어머니가 말해줬을 뿐이야. 그런데도 결혼했어? 왜?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우리 가문을 파괴하려 했다고 했어.
그리고 그 딸인 너를 끌어들여 복수해야 한다고. 그래서 날 15년 동안 괴롭혔단 말이야. 내 어머니가 날 학대할 때마다 넌 그냥 지켜만 봤어. 진수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어머니 말만 믿었는데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뒀다는 것도 알아?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9분 17초 CCTV 영상. 내 어머니가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 그 영상이 너희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진수는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그런 짓을.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우리 모두 감금자의 피해자야. 넌 내 이복 오빠고 우리의 결혼은, 우리 아이는. 성준을 생각하니 서미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들의 아들은 이 모든 비극의 무고한 피해자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일어섭니다. 병원 기록실로 가자. 내가 접근 권한이 있어. 두 사람은 병원 지하 기록실로 내려갔습니다. 진수의 권한으로 27년 전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 오수진, 27년 전 2월 17일 입원, 출산 후 심정지. 서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넘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CPR 기록이야. 9분 17초 동안 심폐소생술 시행. 담당자, 감금자. 진수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뭔가 이상해. 이 서명, 위조된 것 같아. 위조? 응. 이건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 이태우 교수 서명이야. 하지만 글씨체가 어머니 것과 비슷해. 서미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증거였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그 영상을 찾아보자. 진수의 말에 서미애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어머니는 오늘 자선 행사에 가셨어. 집에 없을 거야. 서미애는 깊은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박진수의 집 밤. 어머니 서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항상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거든. 서미애는 오랜만에 이 집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편안함보다는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 집 자체가 15년간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서재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상하네. 열쇠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벽 장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족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족자 어머니가 항상 소중히 여기셨어. 서미애는 놀랐습니다. 그거 오명주 할머니가 말한 찢어진 족자야. 진수가 족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세 조각으로 나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조각을 갖고 계셨어. 이게 두 번째 조각이네. 진수가 족자 뒤쪽을 살펴보니 작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서재 열쇠인 것 같아. 열쇠로 서재 문을 열자 놀랍게도 방 안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여러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금고가 있어. 진수가 금고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서미애는 직감적으로 말했습니다. 217 아닐까? 내 생일이자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진수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VHS 테이프 하나가 있었고 라벨에는 91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다. 그때 1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감금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 위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감금자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서미애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떡하지? 서미애가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진수는 재빨리 테이프를 서미애에게 건넵니다. 이거 챙겨. 내가 어머니 좀 붙잡고 있을게. 서미애는 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서재 문 뒤로 숨었습니다. 진수는 서재를 나섭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내가 여긴 웬일이니? 병원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급한 생각이 나서 집에 좀 들렀어요. 감금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춥니다.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내 서재를 열었어? 감금자가 서재로 들어서는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서미애와 마주칩니다. 너,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서미애는 감금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진실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감금자 씨, 뭐라고? 내가 감히.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오수진의 딸이라는 것, 박상현이 제 친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제가 진수 오빠의 이복 동생이라는 것까지. 감금자의 눈이 커지더니 곧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진수를 향해 돌아섭니다. 내가 이런 짓을, 어머니, 저도 알아야 했어요. 제 아내가 제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감금자가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피해자? 내가 피해자라고?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았어. 내 인생을 파괴했다고. 그래서 복수했죠? 내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두고 저를 아들과 결혼시켜서 평생 괴롭히려고 했던 거죠? 내 어머니는 죽어 마땅했어. 그리고 넌 그 여자의 핏줄이야. 내가 얼마나 너를 보며 고통받았는지 알아?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 진수가 충격에 빠져 외칩니다. 어머니가 정말 수진 씨를. 그래, 내가 그랬어. 그 여자가 출산 후 쇼크 상태에 빠졌을 때 나는 그저 도와주지 않았을 뿐이야. 내 인생을 망친 여자를 왜 내가 살려줘야 했겠니? 그리고 내 아이, 그 아이를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 했지. 상현의 핏줄을 지우려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참 재밌어. 27년 후 그 아이가 다시 내게 돌아왔으니. 그래서 저를 진수와 결혼시킨 거군요. 근친 결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을 빼앗았으니 나는 내 인생을 망치기로 했어. 매일 너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서미애는 가방에서 VHS 테이프를 꺼냅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 테이프에는 당신이 9분 17초 동안 CPR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장면이 담겨 있겠죠. 감금자가 갑자기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서미애를 향해 들이댑니다. 진수가 놀라 어머니를 막아섭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해요. 비켜. 내가 이 일을 끝내야 해. 진수와 감금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서미애는 서재를 빠져나와 계단을 내려갑니다. 현관에서 성준이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집에 계세요? 성준아. 그때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 진수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아빠. 성준이 놀라 외칩니다. 서미애는 성준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성준아, 지금 바로 나가자.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감금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성준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성준아, 이리 와.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감금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다정했습니다. 서미애는 아들을 뒤로 숨깁니다. 도망쳐, 성준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오명주가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8알의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금자가 얼어붙습니다. 당신, 오랜만이군요. 금자씨, 45년 만이네요. 당신 딸을 죽이고 내 손녀의 인생을 망쳤군요. 당신 딸이 먼저 내 인생을 망쳤어. 오명주는 슬프게 미소 짓습니다.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상현이가 수진이를 선택한 것뿐이죠. 감금자가 가위를 들고 오명주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진수가 뛰어내립니다. 그만. 진수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가위를 떨어뜨립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의 비극은 안 돼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오명주는 서미애와 성준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서미애는 VHS 테이프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이게 증거예요. 9분 17초 CCTV 영상이에요. 경찰이 도착하고 감금자는 체포됩니다. 그녀는 붙잡혀가면서도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진수가 서미애에게 묻습니다. 오명주 할머니 집에 가려고요. 성준이도 데려갈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당신도 피해자예요. 진수 씨, 우리 모두 감금자의 복수국 속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서미애는 성준의 손을 잡고
오명주를 따라 집을 나섭니다. 오명주의 차 안에서 서미애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성준아, 이제부터 진짜 가족을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도 진짜 나를 찾아갈 거야. 백미러로 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오명주가 중얼거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딸을 빼앗겼다. 당신은 나에게서 45년을 빼앗았다. 법원 복도. 한 달 후 서미애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을 나섭니다. 그녀의 옆에는 김도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옵니다. 판결이 기대했던 것보다 무거웠네요. 살인미수와 과실치사. 강금자 씨는 앞으로 15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예요. 서미애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한 달간의 재판 과정은 그녀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9분 17초의 CCTV 영상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고 강금자의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도진은 서미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당신의 새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법원 입구에서 오명주와 성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많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엄마? 다 끝났어, 성준아. 오명주는 염주를 손에 굴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구나. 네, 할머니. 네 사람이 법원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서미애를 부릅니다. 미애야. 박진수였습니다. 그도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어머니에게 불리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수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서미애는 도진과 오명주, 성준을 바라봅니다. 먼저 차로 가 있어요. 곧 갈게요. 서미애와 진수는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재판 정말 힘들었을 텐데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건. 진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진실은 아무리 아프더라도 밝혀져야 하니까.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성준이는 어때?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오명주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우리 결혼이 그런 식으로 시작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준이가 있잖아. 그 아이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축복이야. 서미애는 미소 짓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항상 너를 사랑했어. 비록 시작은 어머니의 계략이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서미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진심 어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진수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변호사 자격증을 다시 따려고 해요. 김도진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잘 됐네. 내가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이거 아버지의 유산이야. DNA 검사 결과를 보고 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왔어. 내가 아버지의 친딸임이 증명됐으니 내게도 상속권이 있대. 서미애는 놀라서 봉투를 바라봅니다. 박상현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그분도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유언에 모든 내 자녀에게 공평한 상속을 하라고 쓰여 있었거든. 서미애는 봉투를 받아들고 감정이 복받쳐 오릅니다. 그녀는 친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피가 자신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수는 일어섭니다. 난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새 출발이 필요해. 성준이는요? 내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내가 자주 보러 갈게. 그 아이에게는 내가 아빠니까. 서미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성준이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미애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서미애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미소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미소이기도 했습니다. 오명주의 한약방.
석 달 후, 오늘부터 새 사무실에서 첫 상담이 시작되네요. 서미애는 오명주의 한약방 2층을 개조해 작은 법률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서미애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꿈꾸던 일이었어. 그 아이도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 서미애는 벽에 걸린 오수진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자신과 닮은 얼굴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어가게 되어 기뻐요. 한약방 문이 열리고 성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옵니다. 그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한약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많이 성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 첫 의뢰인이 왔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어. 의뢰인? 누구? 아빠, 지방에서 올라왔대. 새 병원 개원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대. 서미애는 미소 짓습니다. 진수와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성준이의 부모로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로서. 그래, 내려가자. 성준이 먼저 달려 내려갑니다. 서미애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이제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명주가 다가와 서미애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니? 네, 할머니. 모든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미애는 책상 위에 108알 염주를 손에 쥡니다. 이제 그 염주는 더 이상 항과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치유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약방 선반 위에는 세 조각으로 나뉘었던 금박 족자가 이제 완전하게 합쳐져 걸려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가족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서미애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미애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진수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이상 거짓과 상처가 아닌 진실과 용서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